이게 이제 다섯 번째 단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인데 순열의 마지막 단원이에요. 근데 그동안 여러분이 배운 순열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무슨 순열이었어? 그냥 NPR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순열이었죠? 그 다음에 무슨 순열 배웠죠? 원순열 배웠죠? 그 다음 뭐 배웠죠? 중복순열 배웠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등장하는 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야. 근데 기호 표현하는 건 중복순열에서 여기서 n파이 r이라는 게 등장했죠. 근데 여기서 가장 기본 베이스는 언제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원순열 문제를 풀다가도 뭐 이렇게 누구누구가 이웃하도록 하더라도 기본 아이디어는 직순열에서 출발을 하잖아요. 그런데 원순열로 얘를 옮겼을 때 뭔가 기준이 몇 가지가 있느냐 뭐 이런 걸 따져보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가 추가됐고, 그 다음에 중복순열을 할 때는 이제 약간 좀 색달랐죠. 왜? 기존의 NPR이라고 하는 건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하지 않고 R개를 뽑아낸 후에 나열한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때는 N과 R의 대소 관계가 명확했어요. N이 R보다 크던지 같던지 까지만 할 수 있지 R이 더 클 수가 없다고 그랬지. 그럼 공포영화라고 그랬지. 그런데 n파이 r 같은 경우는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용하기 때문에 만약에 n이 10, r은 100 상관없다 이거야. 무한 리필. 그래서 계속 뽑은 거 또 뽑아도 된다 그 말이야. 이게 중복순열의 의미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관련된 문제 중에 막 호텔 문제, 무기명 투표 이런 거 있었죠? 그게 뭔가 하는 그런 표정인가? 그래서 뭐 함수의 개수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함수의 개수에 대한 언급을 조금씩 해오고 있었다고. 그래서 이제 이게 끝나면 드디어 이제 시작되는 단원이 조합이라는 단원이고, 조합에서는 공부할 게 순열에서 공부할 것보다 더 많아요. 그리고 사실 여러분이 여기 순열 파트에서 헷갈리는 게 있었을 테지만 여기서 헷갈리는 정도보다 어떻게 보면 조합에서 헷갈리는 게 좀 더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순열 딱 끝나는 순간 프린트 내준다는 얘기는 순열 먼저 단단하게 확실하게 정리하라는 거야, 그동안에. 자, 그러면 이제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이제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자, NPR을 설명할 때 직순열에서는 이 N개 안에 같은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 없어? 몰라? 이 인간들. 아니, NPR의 뜻이 뭐야? 서로 다른 몇 개에서. N개에서. 같은 게 없잖아. 서로 다른 N개에서란 말이야. 같은 게 없어요. 뽑는 것도 같은 걸 뽑는 게 아니죠, NPR에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장 뭐 대표적인 걸로 A, B, C, D, E가 있는데 여기에서 세 개의 문자를 뽑아서 나열해라. 그게 OP3 아닌가요? 맞죠? 그러면 서로 다른 문자 5개에서 그 중에서 서로 다른 3개를 뽑아서 나열한다니까 5, 4, 3 이렇게 했던 게 우리가 처음에 순열을 공부한 시작이었어. 그래서 이게 중학교 때 배웠던 거지. 자, 그런 걸 했고, 근데 여기서는 어떤 거냐? 자, 같은 게 등장하는 거야. 같은 문자가 등장하는데 여러분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 여러분 이거 5개의 문자를 나열한대. 그러면 이건 그냥 순열이죠. 5개의 문자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뭐야? 5 팩토리얼이야. 그럼 이 기호로 표현하면 뭐야? 5P5죠. 어? 5P5라고 할 수도 있고 그걸 5 팩토리얼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걸 외우라고 그랬죠. 120까지 이 정도는. 그런데 이제는 이 문자가 같은 문자가 등장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제 A, D, E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이 5개의 문자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럼 여러분 이 3개의 문자는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똑같은 거에 여러분 순서를 부여할 수 있겠어요? 그게 그거잖아요. 선생님 이 문자를 앞에다 써 이걸 뒤에, 그게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똑같은 건지 다른 건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변화가, 그 말은 좀 어폐가 있고 좀 모순되고, 이게 뭐 위치가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맞죠? 그러면 그거는 순서의 고려 대상에 들어가야 돼? 들어가지 말아야 돼? 들어가지 말아야겠지. 그러면 이제 자, 일단은 기본 베이스는 이거니까 이걸 기준으로 생각해 봐. 그러면 이거를 나열을 할 때는 5 팩토리얼 120까지가 있었어. 근데 만약에 얘를 이거의 경우의 수를 생각할 때 5 팩토리얼이라고 얘기해버리면 서로 다른 문자가 아닌 같은 문자가 3개가 있었는데 그거를 서로 다른 문자인 것처럼 간주하고 나열한 것까지 5 팩토리얼 안에 들어갔겠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더 많이 세워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의 순서를 고려한 것까지 이게 들어간 거잖아. 그러면 실제로는 이거의 순서는 고려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것만큼 경우의 수가 줄어들어야죠.
반대로 얘기하면 얘가 가진 경우의 수보다 얘가 가진 경우의 수가 많겠니 적겠니? 얘가 많겠죠 이거보다. 그럼 몇 배 많을지 예측이 된다는 거야. 어떻게 몇 배 많아? AAA를 다른 문자로 보아서 나열하는 만큼 많아지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6 팩토리알 만큼 많아지겠죠 얘가. 6 팩토리알이 아니라 3 팩토리알 만큼 많아지겠죠. 즉 6가지.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여기 경우의 수보다 3개를 나열하는 것에 대한 경우의 수, 이 3개를 같은 문자로 간주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3팩토리알 만큼의 경우의 수는 모두 다 줄여나가야겠죠. 이해되셔요? 예. 그래서 얘는 이런 느낌으로 푼다는 거야. 어때? 원순열에서도 그런 비슷한 거 있었잖아. 원순열이 만약에 n개를 가지고 원형 모양의 탁자에 배열한다 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가장 먼저 했던 게 뭐야? n 팩토리알처럼 보자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런데 n 팩토리알처럼 보면 어때요? 겹친 게 n가지 생긴다고 하지 않았어요? 겹친 게 n가지 생기니까 그걸 n으로 나눈다 이런 느낌처럼 이렇게 나눌 때 더 카운트 해버렸으니까 다시 원래로 줄여서 생각해야 되는 그런 만큼을 제거하잖아요. 그런 느낌인 거야. 사실은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도. 이해되셨어요? 간단해. 그러면 봐봐. 이런 게 있다고 해 이제. 자 이제 이런 내용을 살짝 지우고 예를 들어서 1, 1, 2, 2, 2 이런 게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같은 게 이제 두 종류가 이것끼리 같고 이것끼리 같은 거잖아. 근데 문자는 5개가 있는 거야. 뭐 2를 여러 번 뽑고 그 얘기가 아니야. 문자는 딱 5개밖에 없는 거야. 근데 이 5개를 뭐 하려고 그래? 또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찾으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기존에 이 5개를 서로 다른 문자처럼 간주하면 5 팩토리알 가지 120가지가 돼야 하겠지만 실제로는 두 문자는 같은 문자고 또 이 세 문자는 같은 문자잖아요. 그럼 그 걔네들을 나열한 만큼은 세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러니까 축소시켜야지 경우의 수를. 그죠? 그러니까 1, 2개 나열한 만큼 축소하려면 이게 필요하고 2, 3개 나열한 만큼 축소하려면 이게 필요하겠죠. 문자 3개니까. 이거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이 5단원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단원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 자, 지금 여기서 또 일반화 시켰을 거야. 박스 하나를 한번 보자고. 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서 지금 이게 이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 대한 설명이고요. 밑에 거는 뭐 그냥 당연한 이야기인데 구체적인 어떤 하나의 특정한 예를 들어서 보여드린 건데요. 자, n개 중에서 같은 것이 각각 p개, q개, 점점점 r개 뭐 여러 개가 섞여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나열한다 라고 한다면 n개를 일단 직순열처럼 이게 직순열처럼 간주한 거지. 그지? n개를 나열하는 거니까 n 팩토리알처럼 간주하면 너무 많아져. 실제로 똑같은 문자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똑같은 문자들이 p개씩 있고 q개씩 있고 r개씩 있으면 그런 거 나열하는 걸 어때요? 겹친 문자 제거하는 거지? 중복된 거 제거하는 거잖아 사실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지? 똑같은 문자를 다른 문자처럼 간주한 그 경우의 수만큼 제거하는 거죠. 자, 그걸 적어 드릴까요? 같은 것을 다른 것으로 간주하고 같은 것을 다른 것으로 간주하고 나열했으므로 나열한 거를 다시 제거해야죠. 그만큼 더 중복된 게 발생할 테니까. 자, 이렇게 적어 놓으면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이게 일단 기본 스텝인 거야. 자, 이걸 가지고 그냥 문제를 풀어 나가면 되는 건데 여기 보면 단이라는 말이 있어. 좀 왜? 이런 것도 한번 읽어봐야지. P부터 R까지 다 더하면 N이다. 이건 항상 그렇지는 않아. 잠깐 볼까요? 여기 지금 P 팩토리알부터 R 팩토리알까지의 그 앞자리에 있는 숫자를 더하면 여기 있는 N과 같다 그 말이잖아. 그런데 얘는 어때요? 3만 적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P 팩토리알은 적었는데 Q 팩토리알, E 팩토리알 적어야 돼? 아니야. 아니야. 겹친 것만큼만 제거해야 되니까 이럴 때는 당연히 3 팩토리알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뭐를 전제로 하는 거야? 모든 문자들이 이렇게 2개 이상씩 있는 거지. 같은 게 2개 이상씩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게 10개인데 같은 게 막 2개, 3개, 3개 얼마니? 2개 이렇게 있으면 그게 여기 분모에 2 팩토리알, 3 팩토리알, 3 팩토리알, 2 팩토리알 이렇게 와야 된다는 얘기지. 이거 예를 들어봐. A, B, B, C, C, D 이렇게 있으면 이게 10개의 문자잖아. 이 10개 중에서 같은 것이 각각 2개, 3개, 3개, 2개씩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때? 겹친 것이 이거에 대한 나열하는 게 여기 다 들어가겠지. 그럴 경우는
그 PQ부터 쭉쭉쭉 더해서 그 값이 n이 될 수 있는 거지만 꼭 n이 되라는 법은 없어요. 만약에 이게 DD가 아니고 여러분 D2라고 해보세요. 그럼 이거 뭐라고 해야 돼? 연습 삼아 해보자. 일단은 직순열처럼 생각하면 10팩토리얼이잖아. 그러면 뭐만큼 또 제거해야 돼? A 2개 2팩토리얼, B 3개 3팩토리얼, C 3개 3팩토리얼. 얘는 어때? 다른 문자인데 왜 제거해? 무슨 뜻인지 알겠지 이제? 이게 그냥 기본적인 사용법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어렵지가 않아요.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이런 예제부터 풀까? 자, 이런 예제 문제가 또 이제 어떻게 살짝 응용되면 어떤 문제로 바뀌나 한번 관찰해 봅시다. 필수 예제 25번.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수.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1번. 자, 5개의 숫자를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5자리 정수의 개수니까 어때요? 여기 겹친 게 있죠? 그러면 1번은 기존의 직순열처럼 생각했으면 5팩토리얼이죠? 그런데 겹친 게 3개 있으니까 3팩토리얼만큼 제거해라 이거야. 됐지? 그럼 이건 20개의 정수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 2번. 자, 모든 베이스는 직순열이야. 그러면 직순열의 베이스는 뭐야?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경우의 수야 사실은. 자, 6개의 숫자를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6자리 정수의 개수인데, 자, 만약에 우리가 직순열의 문제였다면 주의해야 될 게 뭐라는 거 여러분 명확하게 알죠? 0을 주의해야 된다는 거 아시잖아요. 자, 그럼 6자리 정수니까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6자리 중에 여기가 일단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잖아. 왜? 뭐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0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 이해되셔요? 예. 그런데 그럼 여기가 0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경우의 수가 몇이냐 라고 얘기할 때 같은 문자가 들어가면 봐봐. 1이 오거나 2가 오는 거지. 아니 봐봐. 0, 1, 1, 2, 2잖아. 이 1이 오나 이 2가 오나 이 1이 오나 이 1이 오나 같은 일 아니야? 그럼 경우의 수는 몇 가지라고 얘기해야 돼 여기? 2가지인 거야 사실은. 근데 그렇게 하면 헷갈리기 때문에 왜? 개수 카운트 하는 게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대부분 이렇게 풀어요. 잘 봐요. 그냥 막 사용해요. 그러면 이걸 막 나열한 거야. 전체 경우의 수처럼. 그럼 뭐지? 6 팩토리얼을 나눠야죠. 그냥 이거 문자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 문제로 생각하라 이 말이야. 즉 제일 앞자리에 0이 와도 된다라고 생각하라고. 0이 와도 되는 것까지 다 센 후에 나중에 제일 앞자리에 0만 있는 걸 지우면 되는 거지. 공부했어 우리가 이거 직순열에서도 그렇게 풀어봤었어요. 그러면 얘는 6팩토리얼에다가 2팩토리얼 3팩토리얼이 일단 이 숫자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죠. 거기에서 뭘 제거해라? 0으로 시작하면서 뒤에 5칸을 채울 수 있는 숫자를 제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빼기. 얘는 이미 자리가 정해졌죠? 그럼 이거는 얘만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문제로 풀면 되죠. 그럼 여기는 뭐가 오고 5팩토리얼이 오고 여기는 2팩토리얼 3팩토리얼 이렇게 풀이하면 되겠지. 자, 그럼 이건 경우의 수 몇 가지야? 3, 2, 1 약분하면 6, 5, 4 남았는데 2 하나 약분하니까 6, 5, 2가 됐지. 그럼 60까지 아닌가? 마이너스. 이거는 120까지인데 3, 2, 1이니까 20. 이게 10이겠죠? 그러면 얼마? 네, 정답은 50. 응?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풀이하는 방법이 이런 방법이야. 첫 번째 방법. 하나 더 소개해 볼까? 두 번째 소개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두 번째 소개할 수 있는 방법은 어차피 봐봐. 앞에 0이 못 오면 1로 시작하는 이런 숫자랑 아니면 2로 시작하는 이런 숫자겠죠?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 문제 한 문제 풀고 이 문제 하나 풀면 되지. 자, 그럼 이 문제는 뭐가 되는 거지? 2를 하나 사용했으니까 0과 1과 2로 경우의 수를 판단하는 거고 얘는 2를 한번 사용했으니까 0과 1과 2 이걸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풀면 되죠. 그러면 뭐 제일 앞자리 숫자가 0이 되면 안 된다 이런 걸 고려할 필요도 없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얘는 뭐야? 전체가 5개인데 5팩토리얼을 뭘로 나눠야 돼? 3팩토리얼로 나누면 되고 더해야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5팩토리얼이 있고 이번에는 2팩토리얼 2팩토리얼이죠. 1, 1, 2 두 개씩 겹쳤으니까. 이해됐어? 좋아. 자, 그러면 계산하자. 앞부분은 얼마예요? 20. 뒷부분은 120을 4로 나눈 거잖아. 그럼 30. 그러면 50. 3번. 자, 3번은 5개의 숫자 중에서 4개를 택하여 만들 수 있는 지금 뭐 보고 있니?
5개의 숫자 중에서 4개를 택하여 만들 수 있는 4자리 정수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거는 그냥 중학생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면 돼요. 왜? 케이스가 다르거든. 4개를 어떻게 선택하냐에 따라서 나열하는 방법이 달라지잖아. 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렇게 선택해봐. 그러면 오늘 배운 순열 문제의 경우의 수 계산하는 방식이나 만약에 이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경우의 수 계산하는 방식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은 결국은 이거는 케이스를 나누는 거죠. 1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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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를 사용할 때 또는 1과 1과 2와 2를 사용할 때 이거 말고 더 있겠어 없겠어? 없겠지. 맞죠? 그러면 이제 이거의 경우의 수 이게 경우의 수 따로따로 계산하면 되지. 이건 4팩토리얼을 몇으로 나눈다? 3팩토리얼 더하기 얘는 4팩토리얼을 또 2팩토리얼과 2팩토리얼로 나눠서 계산한다 이거죠. 자, 그럼 이거는 4가지 더하기 얘는 24를 4로 나누니까 6가지. 그럼 정답은 10가지가 되겠죠. 이렇게 이제 같은 것이 같은 문자, 같은 숫자가 있는 걸 가지고 지금 나열하는 문제 딱 이렇게 어떤 정수의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대처해야 하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 이번엔 아까는 정수의 개수 문제가 나왔고 이제 문자 나열하는 거. 어때? 직순열에서 풀 때처럼 똑같은 스텝으로 거쳐가고 있잖아 지금. 자, 투모로우의 8개의 문자를 일렬로 배열할 때 양 끝에 5가 오도록 배열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5를 카운트해봐요. 5가 몇 개 있는지. 하나, 둘, 3개가 있어. 그러면 양 끝에 5가 정해져 있다는 얘기잖아. 양 끝에 5가 정해져 있으니까 5를 적어. 그러면 내부에 있는 문자를 우리가 신경 써야 된다는 얘기잖아. 맞죠? 그럼 내부에 있는 문자 중에 5는 하나 있겠죠. 그 다음 나머지 문자를 적어봐야 되는데 T가 하나 있고 M, 그 다음 R은 2개 있네요. 그 다음에 W 하나 있죠. 문자의 개수는 총 8개인데 하나, 둘, 셋, 넷, 6개에다가 양쪽 끝에 2개 있으니까 8개 맞네요. 결국은 이거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만 신경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배운 대로. 자, 분자는 뭐가 오고? 분모는 2팩토리얼이 와야겠죠? 여기 R 2개 겹쳐 있잖아. 자, 그래서 360가지가 되겠네. 자, 그 다음 이웃한다? 우리가 이런 문제 직순열 또는 원순열에서도 풀어봤는데, 자, 그러면 어그리먼트의 9개의 문자를, 자, 모음이 뭔지 알죠? 모음 불러봐요. 일단 A, E, E 이렇게 있죠? 하나, 둘, 셋, 넷. 이게 모음이죠. 아, 에, 이, 오, 우. 자, 그러면 모음이 이렇게 있고 지금 자음이 G, R, M, N, T 5개 있어요. 총 9개죠. 그래서 그런데 모음끼리 이웃하니까 얘를 일단 하나처럼 취급하는 것이 직순열에서부터 트레이닝 해온 거잖아. 자, 그러면 일단 몇 개처럼 간주하고 세워야 돼. 몇 개처럼. 즉 네모 그 다음에 G, R, M, N, T라고 생각하고 풀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냥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중에 겹치는 문자 없잖아. 겹치는 문자 없으니까 이제 몇 팩토리얼이야? 6 팩토리얼로 일단 보겠죠. 그 다음에 이제 2단계는 뭐죠? 네모 내부에 경우의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거는 A, E, E를 배열해야 되잖아요. 아유, 눈으로 봐도 4가지예요. A 위치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로 바꾸면 되지, 그지? 자, 그래도 한번 배운 거 써먹어 보면 4팩토리얼을 3팩토리얼로 나눠야겠죠?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종합하면 6팩토리얼 곱하기 4가 될 거라 이거지. 이해됐어요? 그럼 720 곱하기 4가 될 것이고 계산하면 2880. 자, 그 다음 순서가 정해진 순열 별표해 두세요. 이게 이제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과 관련이 된다. 여러분 이해를 잘 하시면 그만이야. 그게 우리 자 교재 처음에 개념 정리를 하고 있을 때 이거야. 봐봐. 지금 여기 타이틀에서 아까 제가 이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수의 기본적인 모양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두 번째는 어떤 특별한 유형을 그냥 한번 정리해 준 거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한번 읽어보자고.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특정한 r개의 순서가 일정하게 정해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예를 들어야 우리가 생각하기 편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A, B, C, D, E가 있는데 A, B, C, D를 나열한대.
그럼 여기까지는 같은 것을 포함한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문제가 아니잖아. 직순열이잖아. 120까지. 그죠? 그런데 만약에 A가 B의 앞에 오도록 이렇게 한 거야. 우리가 이제 이런 순열 문제에서 뭐가 뭐의 앞에 오도록이라는 말은 꼭 앞에 붙어 있도록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응? 이 A가 B랑 바로 붙어 있도록 그 말이 아니라 B가 C 뒤로 가도 되는 거야. 즉 A가 B 뒤로 가면 안 된다 그 말이야. 그런 경우의 수를 그런 경우의 수 문제를 풀 때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풀면 매우 쉬워요. 왜 그러냐? 간단해. 일단은 A하고 B를 같은 문자로 간주하는 거야. 지금 이게 우리의 생각을 정리하는 생각의 흐름이야. 같은 문자로 간주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그걸 A, C, D, E라고 하죠. 아니 네모라고 할까? 아예 그냥 정말 네모, C, D, E라고 하면 이거는 경우의 수가 뭐야? 5 팩토리얼을 2 팩토리얼로 나눠서 60까지라고 할 거야. 맞아요? 그런데 그럼 여러분 이걸 우리가 직접 나열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네모랑 네모의 순서를 정하는 건 무의미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나열한 60가지 중에서 C, 네모, D, 네모, E 이런 게 있다고 합시다. 항상 앞에 있는 네모를 뭐로 간주하고 A, 뒤에 있는 네모를 뭐로 생각하면 B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정확하게 A하고 B의 순서를 정해준 거나 다름없지 않아요? 그래 안 그래? 그냥 네모라고 생각하고 그냥 야 앞에 있는 네모는 무조건 A야. 뒤에 있는 네모는 무조건 B야. 너 이렇게 알아도. 이러면 결국 우리는 네모, CDE를 나열하는 방법과 똑같아진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어떤 순서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다라는 말을 할 때 걔를 먼저 같은 문자로 간주하면 된다 이 말이야. 이 알게를 같은 걸로 간주한다. 같은 걸로 간주한다. 간주하고 경우의 수를 카운트하면 우리는 문제가 쉬워진다라는 말이에요. 어딘지 몰라? 제일 첫 장.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교재 필수예제 27번이 순서가 정해진 순열의 수였으니까 진짜 그런 문제인지 아닌지는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합시다. 쉬워요. 기본적인 그런 문제들이라 다 쉬워. 할만해. 자, 한번 보자. 방금 문제 풀이의 아이디어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챌린지에 9개의 문자를 일렬로 배열한대. 원래는 이게 이제 문자를 한번 좀 헤쳐모여 해볼까? C가 몇 개 있어? C 하나 있고 C 하나 적었고요. 그 다음에 H 하나 있고요. A 있고요. L은 2개가 있고요. E도 2개 있죠? N하고 G가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러니까 겹쳐있는 문자가 이거랑 이게 있거든? 그러니까 이거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9 팩토리얼을 2 팩토리얼 곱하기 2 팩토리얼로 나눠야 맞지? 그런데 이제 새롭게 문제를 뭘로 냈냐면 누구랑 누구를 이거를 그냥 순서대로 배열하라 라고 했잖아. 그러면 그냥 얘네를 뭐로 간주하라고? 그냥 다 똑같은 문자로 간주하라는 거야. 다 똑같은 문자로 간주하면 CHALL은 더 이상 고려할 필요가 없죠. 맞아? 그러면 이런 거를 다 네모로 고치면 뭐가 네모야? 이게 네모가 되고 이게 네모가 되고 이게 네모가 되고 이게 네모가 되고 이게 네모가 되죠. 맞지? 그러니까 어떤 문제로 바뀌어? 네모가 5개고 똑같은 네모야. 다른 네모가 아니라 똑같은 네모 5개와 이 2개와 NG를 나열하는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진짜 우리가 수동으로 이걸 나열했다고 생각해봐. 나열한 후에 야 네모는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야 CHALL이라고 적어 그냥 이러면 끝인 거야. 이해됐습니까? 확실하게 이해하자. 그러니까 지금 이 경우에서 소단원별로 지금 우리가 수업할 때마다 소단을 하나씩 하고 있는데 그날 그거의 기본기는 이해해야 돼. 그리고 그걸 반드시 다시 풀어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나열하는 거 어때요? 같은 거 5개가 있고 같은 거 2개가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총 9개는 똑같아. 9 팩토리얼이 있는데 이제 5 팩토리얼, 2 팩토리얼로 나눠야 하는 경우의 수 문제로 바뀌는 거야, 이게. 자, 계산해 봅시다. 5 팩토리얼 약분하면 9, 8, 7, 6이 남죠? 그러니까 9, 8, 7, 6을 2로 약분해서 계산하면 얼마냐? 1512가 나와요. 시간 관계상 제가 답만 적을게요.
그래서 딱 어떤 문자를 나열할 때 순서를 바꾸지 말아라. 순서가 정해져 있다 라고 했을 때는 오늘 우리가 공부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수를 이용해서 문제풀이를 하면 깔끔하게 해결이 된다라는 거야. 이게 일단은 기본적인 경우의 수 문제처럼 풀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매우 특색 있게 또 이 문제가 어디에 적용이 되냐면 초등학교 때도 봤고 중학교 때 경우의 수 문제 공부할 때도 최단거리 문제가 있었는데 최단거리 문제 풀 때도 적용해요. 지금 우리 여기 교재에는 요점 정리 자체가 안 돼 있지만 최단거리 문제 풀 때 이런 거 했죠. 자, 이런 그림이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1차적으로 여러분이 여기 A, 그 다음에 여기를 B라고 하고요. 여기를 제가 C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에도 만날 수 있는 문제인데 일단 A에서 B로 최단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를 어떻게 풀었지 여러분? 한 가지 방법으로 배운 게 뭐였지? 111이 그 지점까지 경우의 수를 적으면서 했죠? 왜? 이런 격자 모양이 있을 때 만약에 이 지점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여기서 오는 거와 여기서 오는 거를 모아서 최단거리를 이야기할 거 아니야. 즉 오른쪽으로 가거나 위로 올라가는 것만 최단거리에 적용해야지 왼쪽이나 아래로 내려가면 그건 최단 경로를 이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경우의 수를 얘기할 때 1이 가는 경우의 수가 m가지였고 1이 가는 경우의 수가 n가지였으면 이 경우의 수는 이거랑 이거를 더하는 거였잖아. 맞냐? 자, 그러면 A에서 여기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모두 1이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A에서 여기까지 가는 거 한 가지, 여기도 한 가지, 여기도 한 가지, 여기도 한 가지잖아. 위로 계속 올라가야 되니까. 아, 이거 모르면 안 돼, 진짜. 나 분명히 필수야. 왜? 모르면 이걸로 하면 다 풀리니까. 그런데 사용법을 잘 안 익히면 어때? 적다가 틀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몇 가지예요? 여기서 오는 경우의 수, 여기서 오는 경우의 수니까 두 개 더하는 경우의 수는 두 가지죠? 그럼 여기는 세 가지죠? 여기서 오는 거, 여기서 오는 거. 네 가지죠? 여기는 다섯 가지. 여기는 10, 여기는 15. 자, 여기는 4개, 5개. 여기는 10개. 그럼 여기는 15개죠? 여기는 20개죠? 여기는 35죠? 여기도 35죠? 그러니까 여기 몇 가지예요? 70가지.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좀 정말 막노동하는 기분이 들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만 하면 일한 보람을 느끼는 문제예요. 그리고 뭘 배웠지? A에서 C를 가고 C에서 B를 가는 최단 경로, 최단 거리의 수는 몇 가지냐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럼 마치 이런 건 무슨 문제랑 이게 단순화시키면 무슨 문제야? A에서 C로 갔다가 C에서 이렇게 가는 경우의 수 구하라고 하면 세 가지 곱하기 두 가지 이렇게 했잖아. 마찬가지인 거야. 이게 경로가 많아서 그렇지. 그러니까 일단 여기를 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풀어야죠. 여기를. 이해되셨어? 그러니까 이런 데를 갈 수가 없는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는 지워도 되는 거야.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런 격자의 지점은 갈 수가 없는 거지. C를 들려서 가려면.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랑 여기는 갈 수도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 부분과 이 부분은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하고 이 부분. 그러니까 어떤 문제로 나오게 돼. 이렇게 C 그 다음에 이렇게 내기도 하는 거지. 왜 이거랑 똑같다는 거 이제 이해가 되시죠? 봐봐. 그래도 이것까지는 쉬워. 근데 이게 왜 갑자기 여기서 나왔겠어? 이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는 거지. 자, 봐봐. 여기 1, 여기 1, 여기 1. 여기까지만 하는 거야, 지금 일단. 그럼 여기 1, 여기 1이지. 여기는 2, 여기는 3, 4, 여기는 3, 6, 10. 10가지라는 거지. 그 다음에 C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 따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다시 1, 여기 1, 여기 1 이렇게 해야지. 여기 있는 10을 가지고 뭐 하면 안 돼. 즉 C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를 카운트 해야지. 그러니까 다시 2, 여기 3 이렇게 만든 거지. 그러니까 여기는 3가지. 그래서 얘는 몇 가지? 30가지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런데 이게 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냐? 잘 봐봐. 여러분 결국은 봐봐. A에서 B로 가는 최단 경로는 자, 오른쪽을 제가 R이라고 하고 위쪽을 U라고 할게요. 영어 단어 첫 자를 따서. 그러면 결국은 A에서 B로 가기 위해서는 R이 4번 필요해요. 무조건. 4칸 가야 되잖아. 어떤 경로를 가든. 그 다음 위로 가는 건 몇 칸이 필요해? 4칸이 필요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이해되셔요? 이걸 계산해야 되는 거야. 결국은 어때? 이 문자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순서를 바꾸면 최단 경로로 가는 거에 대한 설명이 다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R,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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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R, R이라고 해봐. 그러면 R,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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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R, 뭐 하나 빼먹었는데? R, U, U, U. U가 4개죠? R,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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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R, R. 이렇게 되잖아. 맞지? 그러니까 순서를 바꾸면 다 A에서 B로 가는 경로로 다 말해줄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한 방에 이걸 식을 세울 수 있다는 거지. 즉, 이렇게 숫자를 적지 않고 몇 팩토리얼을 8 팩토리얼을 4 팩토리얼 곱하기 4 팩토리얼로 약분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이거를 계산해 보면 일단 4 팩토리얼로 8 팩토리얼의 일부를 약분하면 8, 7, 6, 5가 남고 24가 남을 거야. 이게 24니까. 자, 그러면 여기 8 하나 약분하면 8, 3이고 3하고 약분하면 2니까 10에다가 7이니까 70까지 맞잖아. 됐어요? 그 다음에 이런 한 방에 푸는 건 굉장히 이제 이게 굉장히 강력하다는 거야. 두 번째는요. A에서 C로 가는 경우의 수를 풀 때 A에서 C로 가는 경우의 수는 자, R이 3개 나와야 되고 U가 2개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불러. 분자에는 뭐가 오고? 5 팩토리얼. 분모에는 뭐가 온다? 3 팩토리얼하고 2 팩토리얼. 자, 그럼 이건 120까지인데 3 팩토리얼 일단 약분은 5, 4 남았으니까 이게 10이 되지 않아요? 여기 10 있잖아 지금. 맞죠? 그 다음 C에서 이제 B로 가는 경우의 수는 R은 하나고 U가 몇 개예요? 2개죠? 이런 거 굳이 이렇게 안 적어도 되는데 그냥 운동 삼아서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그러므로 10 곱하기 3을 해서 30까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최단 경로 문제는 결국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수의 문제로 등장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우리가 지금 제가 예를 통해서 맛보기로 보여드린 거예요. 그게 지금 필수예제 28번에 나와 있습니다. 자, 필수예제 28번. 자, 이거는 뭐 식만 그냥 세우고 정답 확인은 안 할게요. 그냥 정답은 아래 다 있으니까. 자, 일단은 제가 한 가지 방법으로 소개한 게 뭐였어요? 반드시 마스터해야 된다고. 왜?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배워왔던 그거 있지. 그건 한번 같이 할게. 결국 문제에서는 A에서 어디를 거치지 않아요? 문제 읽었잖아 지금. A에서 C를 거치지 않고 가는 경우의 수죠? B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A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에서 마이너스 A에서 C를 거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로 풀면 깔끔해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이 문제가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 거야. 봐봐 지금 이런 문제를 이렇게 될 수도 있어. 진짜 있을 수 있는 문제인데 여기를 내가 살짝 가릴게요. 이렇게 A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그게 이거야. 왜? 여기 교점이 딱 하나니까 여기를 거쳐서 가는 케이스가 있을 수가 없잖아. 무슨 말 이해돼? 지금 문제풀이의 아이디어가 필요한 거야. 여러분 이 경로를 막 바꾸면 문제가 다 새로워져.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풀이가 되는 게 몇 개 없는 거야. 어떻게 보면 부분적으로 일괄적인 계산을 하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 이런 문제가 나왔다. 그런데 이걸 말로 설명해서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이해되세요? 그럼 A에서 B로 가는 경로랑 A, C, B로 가는 거의 경우의 수를 오늘 배운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풀 수 있죠. 그렇게 한다면 한 가지 방법은 뭐야? 이게 순열을 이용하는 거지.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그러면 A에서 B로 가는 경우에서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이니까 8 팩토리얼 나누기 4팩 4팩이 전체 경우의 수라는 거 이해되세요? 오른쪽으로 4칸 아래로 4칸 가야 되잖아 지금. 자, 거기에서 빼기 뭘 해야 돼? C를 거쳐서 가는 거니까 이거랑 이거 경우의 수 각각 구해서 뭐 해야 돼요? 자, A에서 C를 거쳐서 B로 가는 건 각각의 경우의 수를 구한 후에 곱해야죠. 그럼 A에서 C로 가는 건 뭐야? 두 칸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는 4팩토리얼이고 2팩토리얼로 나눈 거와 그 다음 C에서 B로 가는 것도 위에랑 똑같죠. 앞에 했던 거랑. 이렇게 계산해야죠. 그 다음에 숫자 더해서 하는 건 해볼 수 있지 이건? 그러니까 숫자를 직접 적어가면서 하는 것도 여러분이 그건 해보시고 아래에 있는 문제 중에 63번 문제는 방금 전에 푼 거랑 비슷한 문제니까 64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4번은 같은 것이 있는 그 순열로 풀 때 좀 고려해야 될 게 많은 거예요.
자, 제가 미리 적어뒀는데, 자, 보세요. 일단 직접 적은 거야, 이거. 문제에서 A에서 B로 가는 최단 경로의 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진짜 수동으로 하는 거야. 자, 진짜 수동으로 하게 되면 거기서 거기로 가는 거 다 일일이 적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일단 여기 다 1로 적어야 되잖아. 그럼 여기로 갈 수가 없지. 그러니까 여기서 가는 것만 하니까 여기도 한 가지지. 왜? 이렇게 가는 거 한 가지니까. 항상 이렇게 하라고 그랬잖아. 이 지점의 경우의 수는 여기와 여기의 경우의 수를 합쳐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올 수 없으니까 그냥 여기서 오는 것만 합쳐야죠. 그러니까 여기도 한 가지고 여기도 한 가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여기랑 여기 더해서 두 가지, 이렇게 더해서 세 가지, 세 가지, 여섯 가지. 그럼 여기서 여기 가는 건 여섯 가지죠. 왜? 오는 게 없잖아요, 여기서. 자, 그 다음 여기는 네 가지, 이렇게 이렇게니까. 그럼 여기는 여섯 개랑 네 개 더한 10가지, 16가지. 여기는 왜 16가지야? 올라올 수 없잖아요.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도 16가지. 왜? 계속 그게 유지될 테니까. 여기도 16가지. 왜? 밑에서 올라오는 건 아니잖아. 내려가야 되니까 지금. 왜? 이 지점부터는 이제 내려갈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B로. 자, 그러면 여기 내려가는 것도 한 가지 방법밖에 없죠. 쭉 내려가는 거 그냥 16가지 그대로죠. 이렇게 와서 16가지니까 이렇게 오는 거 16가지죠. 여기서 이리 가는 거 16가지, 이리 가는 거 16가지일 거 아니야. 그럼 여기도 16가지 맞지? 쭉 그냥 그대로잖아. 그럼 여기는 어때? 여기서 오는 거 여기서 오는 거잖아. 32가지. 여기서 오는 거랑 여기서 오는 거 48가지. 여기로 쭉 내려가는 건 여기서 오는 거밖에 없으니까 32가지 그대로 내려가잖아. 그럼 여기는 이거랑 이거 합쳐야 될 거 아니야. 또 80까지 그대로 내려가잖아. 80까지 그대로 내려갈 거 아니야. 답이 80까지라는 거야. 그러니까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연습 안 하잖아요. 그럼 이것도 틀려요. 쉽게만 보지 마. 연습 그래도 한 두세 번은 해봐. 이해됐어?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 이제 그 우리가 오늘 공부한 순열로 문제를 풀어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떻게 일괄적으로 몇 칸 몇 칸이 어떻게 됩니까? 몇 칸 몇 칸이 한꺼번에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경유지를 설정해야 돼요. 경유지를 한번 봅시다. 일단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그런 지점을 잘 찾아줘야 되는데 P까지는 다 오겠죠, 전부 다. 그러니까 일단 A에서 P를 가는 경로가 있을 거야. 반드시 거쳐. 근데 이제 P에서 분명히 여러분 여기 있는 이 C와 D 지점은 지나갈 수밖에 없고, 자, 여기 지점과 여기 지점들은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지점이야. 맞지? 그런데 P에서 C까지 일괄적인 계산을 하면 좋겠지만 안 되죠? 왜? 여기 있는 지점과 여기 있는 지점을 거쳐가는 경우의 수가 배제돼야 되기 때문에 일괄적인 계산을 할 수가 없어서 뭔가 부분적으로 경유할 지점을 찍은 후에 거기까지만 일괄적인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유지를 찍을 때 잘 찍어야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봐봐. 지금 선생님이 여기 R과 Q 지점이라고 찍어 놨는데 R이라는 지점을 거치는 경우의 수는 Q라는 지점을 거칠 수가 없어요. 맞지? P를 거쳐서 R로 가면 왼쪽으로 갈 수도 없고 올라가는 것만 가능한 거고 오른쪽으로 가는 것만 가능한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거칠 수가 없지. 이해되셔요? 그럼 반대로 또 P를 출발해서 Q로 가는 경우의 수는요, R을 거칠 수가 없어요. 왜? Q가 내려갈 수도 없는 거고 Q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건 되는데 가서 내려가는 건 안 되거든. 그러니까 그 말은 R을 마치 어떤 범인을 잡으려고 검문소를 설치하는데 A에서 출발한 범인을 분명히 그 범인은 내가 C로 가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지점이 있을 거다, 이 말이야. 근데 최소한의 수사 인력으로 범인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Q 지점과 R 지점에 검문소를 딱 설치를 하면 서로 중복되는 영역이 없는 거야. 그 말은 뭐예요? 경우의 수를 세는 기본이 뭐라고 그랬지? 빠짐없이 세야 하고 겹치지 않게 세야 되잖아. 근데 이제 우리가 순열을 공부하다 보니까 일단은 다 세워놓고 겹칠 수밖에 없는 거 제거하는 그런 원리가 편하니까 그런 게 있지만 지금 이게 그런 거냐고. 그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경유지를 잡긴 잡는데 서로의 경유지를 잡았을 때 빠짐없이 잡아야 되고. 왜? 범인이 탈출하면 안 되잖아. Q와 R을 거치지 않고 C로 가는 방법이 있으면 안 되잖아. 그러면 검문소를 더 설치해야 되는 거야. 네, 그래서 지금은 여기와 여기서 검문소를 설치. 그 말은 P에서 어디를 가거나 R로 가거나 아니면
A에서 P로 가고 R이 아니라 Q로 가서 C로 가고 C에서 D로 갈 수 있다 이 말이지. 그런데 봐봐. 이제 좀 주의할 점이 있는데 D까지 적어도 되고 C까지만 적어도 되는데 여기서는 C까지만 적을게요. 그래 놓고 모두 어디에서 만나요? D에서 만나죠?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기도 그냥 잘라. 모두 어디서 만나요? C에서 만나고 이제 D로 가는 거죠? 근데 D에서 또 갈라지는 거야. 왜? 지금 제가 검문소를 3개 설치했거든? 근데 U는 어차피 들려야 되는 데지. U는 어차피 모두 거기 거쳐가는 데니까 그냥 U는 이렇게 적는다면 왜 2개로 했어? 또 이런 지점 때문이야. 이런 지점이나 이런 지점을 거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의 수를 배제하려다 보니까 T를 거쳐서 가는 부분은 어때요? 내려가거나 이렇게 가는 것밖에 없죠. 그러면 어디만 걸려들어요? S는 안 걸려들어요. S는 이렇게 가서 이렇게 내려가면 그만이니까. 맞아요? 다시 얘기합니다. T를 딱 검은수를 지정을 한 거야. 왜 T에다 했냐면 만약 여기다 해봐. 그럼 여기서 오는 거 일괄적인 계산을 못 하잖아. 무슨 계산하려고 그래? 거기까지만이라도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순열로 계산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데다가 검문소를 설치하면 어떻게 이게 한 칸, 두 칸이라고 할 수 있니? 얘 때문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어떤 직사각형의 격자를 기준으로 이렇게 검문소를 설치하는 거라고 이렇게. 이게 쉽지만은 않아. 지금 선생님은 많이 해봤으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지. 자, 그래서 T에다 설치해야겠는데 했어. 여기 딱 격자가 되니까. 어떤 사람은 여기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잖아. 어떤 사람은.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여기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로 오는 사람인데 여기로 내려가는 건 어떻게 하겠냐고. 이리 가는 거에 대한 카운트를 못 하잖아. 얘만 있으면. 그러면 경우에 여기다가 하나 더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만든 거야. 여기 가면 여기만 빠져나가는 것만 하면 되니까 검은소를 이렇게 만든 거야. 자, 그래서 D에서 T로 간 후에 U로 가는 경우의 수를 풀고 그 다음에 D에서 S로 가고 U로 가는 경우의 수를 푸는데 주의사항이 있다니까. 뭐가 주의사항이냐? 여러분 봐봐. C로 가는 건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다시 얘기한다. C로 가는 경우의 수는 여기서 이렇게 가거나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이 결과적으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 A에서 C로 가고 D로 가고 이렇게 가는 걸 할 거거든. 근데 이거 한 가지고 이건 한 가지야. 아니지. 이거 한 가지 아니지. 이건 한 가지지. 근데 여기 경우의 수랑 여기 경우의 수는 어때? 두 가지 케이스를 다 구해서 더해야지 먼저. 봐봐.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서 C로 가잖아. 그럼 C로 가는 경우의 수는 뭐냐고. 여기 경우의 수 더하기 여기 경우의 수 아니냐고. 그냥 그걸 여기다 적은 거야. 그냥.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D에서 U로 가는 경우의 수는 T를 들려가는 경우의 수와 S를 들러가는 경우의 수 각각을 더해야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기 경우의 수 여기 경우의 수 합친 게 여기 오고 여기 경우의 수 여기 경우의 수 합친 게 여기 오면 그 다음 어떻게 할 거야? 곱해야지. 뭐 해야 되는지 이해를 잘해. 그래서 지금 그거를 여기다 정리를 해보면 보세요 이제. 자, 첫 번째 상황은 C로 가는 것만 내가 적었잖아 지금. 그지? 그래서 두 가지 A, P, Q, C로 가는 거 지금 이거야. 밑에 거 A, P, Q, C. 그 다음 A, P, R, C. 그래서 A에서 P로 가는 건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1 적은 거예요. 그 다음 그림이랑 같이 봐야 되니까 이렇게 봐야겠네요. 그 다음 P에서 Q로 가는 건 뭐야? P하고 Q는 어때? 가로 한 칸, 세로 세 칸이잖아. 그러니까 4팩토리얼을 3팩토리얼로만 나눠야죠. 그 다음에 Q에서 C로 가는 건 한 가지잖아. 자, 다시 A, P, Q까지 해서 Q에서 C까지 가는 거 해봐. Q에서 C까지 가는 거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야. 그거 일일이 하는 거야. 그나마 이런 부분이 일괄적인 계산이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A, P, P, R, C 해야 되는 게 A, P는 한 가지, P에서 R은 가로 두 칸, 세로 두 칸이니까 4팩토리얼을 2팩, 2팩으로 나눠야죠. 그 다음에 R에서 C로 가는 거 어때요? 이렇게 가는 거 이렇게 가는 거니까 굳이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할 필요도 없죠. 그냥 두 가지 이래도 되고 그냥 2팩토리얼 적은 거야. 그걸 열심히 계산해서 16가지가 나온다는 거야. 예? 그게 1번 케이스야. 그 1번 케이스가 뭐야?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경우의 수. 범인이 R을 경유해서 가든지 Q를 경유해서 가든지의 경우의 수라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D에서 내려가는 경우의 수가 D에서 S를 경유하든지 D에서 T를 경유해서 가든지 밖에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따로따로 간 거야. 그럼 D에서 S는 몇 가지? 한 가지. S에서 U는 몇 가지? 한 가지. 그러니까
한 가지 한 가지. U에서 B로 가는 것도 한 가지. 그러니까 한 가지. 그러니까 쭉쭉밖에 없지. 그 다음에 이제 D에서 T로 가는 건 두 가지. D에서 T는. T에서 U로 가는 건 T에서 U도 두 가지. 그 다음에 U에서 B로 가는 건 한 가지. 그러니까 뚝뚝뚝 이렇게 한 거지. 그래 놓고 다섯 가지인 거야. 어디서 어디로? D에서 B로 가는 경우는 결국 저기를 S를 들려서 가거나 T를 들려서 가는 다섯 가지. 그래서 여기 16가지에 그 각각에 대하여 다섯 가지씩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16 곱하기 5 한 거죠. 이 1은 굳이 1을 뭐 적었냐면 C에서 D로 가는 경우에서 하나 더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잡한 이게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제예요. 그러면 이 호수 디자인만 바꿔도 어때요? 검문소가 다 달라지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쉽게만 보지 말라니까. 굉장히 신경을 곤두서서 봐야 돼. 근데 나중에 또 선생님 모르겠어요. 질문할래? 지금 이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수력 충전 프린트를 보시면 뭐 더 기초적인 문제들도 있고 여러분이 풀어봐야 할 문제가 있을 거야. 두 가지로 해봐. 그러니까 최소한 어떻게 두 가지? 직접 수를 적으면서 하는 거 한 가지. 그 다음에 일괄적인 계산을 하기 위해서 검문소 같은 거 지정하는 거 연습하면서 한 가지. 적어도 숫자 적으면서 하는 거는 답을 구할 수 있잖아. 그거 하나만 진짜 목숨 걸고 하려고 하지 말고 그거 하나는 정말 정 안 되면 그거로라도 하는데 그걸로 일단 내가 답을 알아낸다는 전제하에서 한다면 그러면 내가 검문소 설정해가지고 하는 거에서 오류를 내가 찾아내는 훈련을 하는 거야. 잘못 설정했을 때. 자, 설명은 다 했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여기까지 마무리합시다.